제1편 법정 통역인의 주의사항 제1절 일반적인 주의사항 1. 양심에 따라서 성실하게 통역을 하여야 한다. 통역인은 통역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취지의 선서를 해야 한다. 이는 적절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고의로 거짓 통역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재판의 질은 소통에 달려있고 통역인은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귀와 입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므로 통역의 성실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울러 충실한 통역을 위하여 언어 자체뿐만 아니라 그 외국의 사정이나 문화 등에 대하여도 평소에 관심을 갖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공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재판은 편중되지 않는 공정한 절차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통역인도 통역을 함에 있어서 공정함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선 재판을 받는 당사자나 증인 등과 이미 알고 있는 사이라거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판부에 알려야 한다. 특히 형사 재판의 통역인은 그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통역하지 않은 사람 중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경찰이나 검찰청의 수사 과정에서 통역인으로서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명함을 건네거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사건 관계인 측으로부터 접촉할 기회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함께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받는 등의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통역인은 재판 과정 중에 여러 가지를 알게 되고 사전에 재판 관계 서류 등을 받아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서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사건 관계인이나 가족에게 재판 절차 이외의 장소에서 통역 이상의 상담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 등이 재판 절차 이외의 장소에서 통역인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향후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통역인의 개인적인 경험 등으로 재판의 가능성이나 향후의 절차 등을 이야기하면 사건 관계인이 이로 인하여 부적절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통역인은 사건 관계인의 조언자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5. 기타 유의할 사항. 통역인은 판사, 검사, 당사자 등의 대변인이 아니므로 통역인이 이들의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 신문, 훈계, 주장, 판단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발언을 하는 사람이 동문서답을 하거나 말실수, 불평이나 법정 모욕적 언사, 불필요한 말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통역하여야 하고 잘못의 지적이나 정정은 판사나 당사자에게 맡겨두어야 한다. 제2절 제1회 기일전 준비. 법원에서는 통역인들에게 정확한 통역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1회 기일전에 공소장이나 소장 사본의 서류를 직접 또는 팩스를 통한 전송의 방법으로 교부하고 있다. 통역의 정확성을 기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재판 관련 서류는 미리 읽어보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재판 관련 서류의 내용이나 피고인 또는 증인 등에 대한 신문 사항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없이 법원 사무관 등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아울러 처음으로 법정 통역을 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다른 사건의 법정 통역 과정을 방청하거나 법정 통역 매뉴얼 등을 활용하여 재판 절차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를 익히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절 법정 통역 1. 당사자나 증인이 말한 그대로 충실하게 통역하여야 한다. 재판이나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각도에서 몇 번이고 질문이나 답변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각 질문의 뉘앙스 등에 충분히 주의해서 답변자의 말을 충실하게 통역하여야 한다. 일부를 생략하거나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 취지만을 통역하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에서 요약적 통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이와 같은 정확한 통역을 위하여 반드시 법정에 가기 전에 메모지를 준비하였다가 진술 내용을 메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이러합니다라는 직접 화법으로 통역을 하여야 하고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답변합니다라는 간접 화법으로 통역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국어를 통역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외국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재판장 또는 법원 사무관 등과 상담하여야 한다. 2. 질문이나 답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 통역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 재판장이나 검사, 변호사는 가급적 간결하게 질문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복잡한 질문이나 여러 가지 질문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통역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신문 도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당사자나 증인의 목소리가 작거나 말이 빨라 이를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거나 대충 처리하지 말고 재판장에게 알림으로써 통역인 스스로가 질문이나 답변의 취지를 충분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즉, 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다시 한번 발언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한다. 특히 질문의 경우 재판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자로 하여금 질문을 쉽게 변경해서 묻게 하도록 할 수도 있다. 3. 당사자나 증인이 통역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나 증인이 통역인의 통역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하는 경우 통역인이 이를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원래의 질문 취지에 맞추어 통역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통역인은 당사자나 증인이 말한 그대로를 통역한 후 당사자나 증인이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재판장은 당사자나 증인의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질문을 보다 알기 쉽게 정리하기도 하고 질문자인 검사나 변호사 등에게 질문의 내용을 쉽게 바꾸어 묻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질문을 하는 측과 답변을 한 측이 서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공정한 재판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통역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피로로 인하여 정확한 통역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가 있으므로 자신의 휴식 패턴을 미리 법원 사무관 등에게 알려주어 통역 중간중간 적절한 휴식 시간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 4. 서면의 사전 입수 공소장, 피고인 또는 당사자 본인 신문사항,
증인 신문사항 및 반대 신문사항, 변론 요지서 등 절차의 진행이 주로 서면의 낭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을 통해 가능한 한 사전에 그 서면을 받아 먼저 검토한 후 통역에 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통역에 도움이 된다. 5. 판결 주문에 대한 사전 이해.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거나 판결의 내용이나 이유에 대하여 외국인 피고인 또는 당사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 것이지만 통역인으로서는 이 책자의 판결 문헌 및 전문 용어를 미리 익혀 두어야 효과적인 통역을 할 수 있다.